좌한표 8장은 여기에서 봉조가 나오고 하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도 고대 중국에서 형성된 전승된 정치, 우주론적 상징 체계이며, 이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문헌 전통에 다 나와 있습니다. 즉 봉황새, 봉조, 봉황새는 아주 영조로서, 아주 영물이죠. 영물로서 순임금 때 나타났다고 봐요. 나타나서 봉조가 춤을 추었다고, 춤을 추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 문왕 때는 기산에서 영조가 울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하도, 하는 노래에서 하는 화가라고 그랬죠. 하도는 바로 황하에서 나온 그 용마가 등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게 복의 시대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들은 모두 성왕의 출현을 알리는 좋은 징조입니다. 이러한 봉황과 하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왕이 나오지 않는다는 징조이고, 그래서 공자는 성왕이 나타나지 않으니, 즉 성왕이 나타나야 절대선, 즉 천도를 따르는 예약의 인정이나 덕치가 실현돼서 진정한 평천화를 이루는데, 이렇게 성왕이 나타나지 않으니 공자의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공자는 이미 끝났구나, 이렇게 한탄한 장이 바로 자한 8장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자왈, 공자는 말했습니다. 봉조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새니까 뭐예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봉조는 날르지 않고, 황하에서는 출도, 나타나는 도가 바로 도문이죠. 도문이 나타나지 않으니 공자는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공자는 이런 봉조나 하도 같은 이런 그 성스러운 징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공자가 펼 어떤 도를 펼 수 있는 일이, 그런 것이 가망이 없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미 끝났구나, 이렇게 한탄한 장이 바로 자한 8장입니다. 여기서 봉조는 바로 성왕이 출현할 때, 아주 성스러운 왕이 출현할 때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상스러운 영조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경이나 사기 등에서 바로 봉조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태평성대의 어떤 상징으로서 봉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평성대를 이루는 아주 상징적인 기조인 봉조가 하늘에서 날지 않으니, 이런 얘기죠. 이런 게 부지는 바로 단순한 어떤 그 부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시대의 부적합성, 그런 시대가 안 온다, 이런 부지는 시대의 불적합성을 의미하죠. 하는 황하라고 그랬죠. 황하가 바로 중국 문명과 왕도 정치의 상징을 황하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도는 바로 하도죠. 하도. 즉 천명과 왕도 정치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어떤 신성한 도상, 그림,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나는 이 끝났다,
뭐 완료, 감탄 완료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끝이로구나, 이런 그 기쁨, 체념으로 탄식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천명이, 봉조나 하도 이런 천명이 보이지 않으니 나의 정치적 사명도 이미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공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황이 나와서 절대선인 천도에 이르는 예약의 인정과 덕치가 실현되고 진전한 평천화가 창건될 것인데 그 꿈이 끝났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사상적인 의미는 바로 나는 늙어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가 도를 받아들일 존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단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자의 역사가는 도는 하늘이나 자연이나 시대의 응답이 있어야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의 도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천시, 하늘의 때가 오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논어집주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자는 바로 봉도, 봉조, 하도, 개성, 대개, 성왕, 수, 받을 명을 받다, 수명, 단, 이렇게 주자는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봉조, 저기서 말하는 봉조와 하도는 바로 모든 성왕이, 순임금이나 문왕, 이러한 그 성왕이 수명, 천명을 받을 때의 타는 모양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그 왕들이 하늘의 명을 받을 때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은 바로 어떤 상징이지, 물리적 어떤 사실주장, 정말로 봉조가 나타나거나 하도가 나타나거나 이런 그 물리적 사실주장이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죠. 그래서 봉황이나 하도는 실증 역사라기보다는 경전과 주석에 의한 축적된 공동 상징 언어죠. 이 장은 미신이 아니라 자기 성찰적 역사의식의 표현인 그런 것입니다. 전 9장은 이는 예수의 사랑, 석가의 자비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 표현인데, 이 이는 적극적인 인과 소극적인 인으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인은 남을 사랑하여 도와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이고, 소극적인 인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사회적 행동 규범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의죠. 곧 예를 차린다는 것은 바로 인을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예를 차려야 한다. 특히 일반 서민이나 소경이나 장애인에게도 적절히 예를 차려야 한다. 특히 부모의 상을 당하고 거상하는 사람에게는
경건한 태도를 대해야 한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견. 여기서 견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견을 이따가 다시 구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공자는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 수로 뭘 박느냐? 목적어가 여기서 셋으로 봐야죠. 세자. 어떤 책은 이 세자를 빼는 책도 있던데, 그냥 세자, 면의상자, 그리고 고자. 이 셋을 봤는데, 즉, 공자는 세자,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거나, 면의상자, 즉, 면관과 예복, 관복 차림을 한 사람을 보거나, 또 고자,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그죠? 요 견지, 이때 견지는 바로 요 부분을 따로 해석을 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나타나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견을 나타날 현으로 봐가지고 현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때 볼 때 이 보는 이 지는 공자죠. 공자를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볼 수는 없고 감지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바로 필작. 아무리 연소자라도 필작, 작은 일어나다 이러는 반드시 일어나서 과지, 필추 일어나고 과지 그 앞을 지날 때 지날 때 반드시 총총걸음으로 걸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의역을 하면은 바로 공자는 종교적, 예술적, 공적 수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한 자, 앞을 보이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몸가짐을 더욱 공손히 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즉, 공자가 보았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죄세자, 면의상자, 고자, 이 셋을 바로 공격의 대상으로 봤죠. 그리고 견지, 과지, 알아차리고 또 과지, 지나고 이렇게 상황을 구분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소, 이건 바로 양고절로서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했냐? 필작하고 필추한다. 반복되는 예행을 얘기하죠. 이거는 바로 조건이나 나이나 지위에 무관하게
절대적인 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자들이 많고, 그리고 옛날 자들이라 이런 자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둬도 됩니다. 재취자, 이건 바로 부모 상복을 입은 자들 얘기죠. 아주 엄격히는 제세, 제세는 부모 상복을 얘기했는데, 특히 어머니 상복일 때는 바로 제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상복은 참쇠라고 그러죠. 참쇠.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아주 옛날이니까 아버지 상복. 그래서 이 제라는 것은 이게 조금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요런 자, 볼시자가 들어간 것은 이건 죄고 이건 죄죠. 이건 죄는 바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여 제사나 중대의례를 준비하는 그런 상태, 이걸 죄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제사자에게 공경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수행 중인 상태가 성스럽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면의상자는, 바로 면은 공식적인 예에 쓰는 어떤 관이죠. 천자나 대부들이 쓰는 어떤 관. 바로 이거는 바로 권위의 상징, 천명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의상은 웃옷을 얘기하고, 상은 치마상이니까 아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예복의 정식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옛날 표현이니까. 국가의 예 또는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관인, 개인이 아니라 공적 역할 자체에 대한 어떤 존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는 접속사 and, 그리고 시각장애인 고자. 이 옛날에는 고자가 음악이나 제례를 맡은 그런 맹인을 고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사에서의 고자는 바로 그 사회적 약자, 제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자는 바로 상복을 입은 사람이나 예복을 입은 사람이나 맹인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맹인을 봤을 때, 그리고 고자, 견지, 유소, 여기에서 견은 두 번째 견이죠. 이거는 고자는 맹인이니까 공자를 누르르 볼 수는 없죠. 그냥 감지한다, 이런 얘기죠. 즉 인지하다, 즉 인격적 인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맹인은 물리적으로는 볼 수 없으나 공자의 태도를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수소, 아무리 어리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몸을 바로 세워서 그러니까 예의에서는 기립한다, 이런 얘기죠. 기립해서 기립하고, 그리고 과제 그 사람의 앞을 지날 때는 필히 종종걸음으로 빨리 걷는다,
빨리 방해가 안 되게. 여기서 수소는 어떤 그 나이가 어린, 즉 사회적 연령적 우위와 무관하게 나이가 어리면은 이렇게 그 앞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종총걸음으로 빨리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핵심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제자는 즉 신명을 섬기는 어떤 상태고, 면의상자는 공적 권위적 제도를 의미하고, 고자는 예를 행하기 어려운 약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공자는 권위나 성스러움이나 취약성을 모두 예의 대상에 포함시키죠. 그래서 공자는 예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태나 역할이나 취약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을 몸짓으로 실행한 그러한 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자가 본 것은 이때 견과, 뒤에 나오는 견. 지가 공자니까 이게 여기서는 현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나타나다, 보는 것이 아니죠. 공자의 앞에 나타나다, 인식하게 하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 장을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견은 즉 자견, 제세자, 면의상자, 고자, 목적어가 이 세 개 있을 때의 이 견은 공자가 주어지, 공자가 보았다가 되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공자는 눈이 멀쩡하니까 시각적으로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나보다, 즉 공자가 본 사람의 목적은 바로 제세자, 면의상자, 고자죠. 이에 비해서 두 번째 견은 주어가 맹인입니다. 맹인이 고자, 견치, 공자에게 인식됐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현으로 봐야 되겠죠. 성격은 감지한다, 인식한다. 바로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인식한다. 누구를? 공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냥 알아차리는 느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장한 10장은 안현은 공자가 가장 아끼는 수제자로 아주 과묵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안현하고 종일 말을 해도 말 한마디도 안 해서 바보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기절을 읽은 적이 있죠. 이렇게 과묵한 안현이 공자의 교육을 직접 체험가로서 묘사한 그런 장입니다. 공자의 학문의 성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감탄을 하고, 즉 여기까지는 비유적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어떤 스승의 교육을 학습자로서 어떤 한계를 인식한다는 그런 인식하는 체험을 적은 그런 장이죠. 그래서 공자는 공자의 교육은 바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도의 경험이었음을 제자인 안현의 입으로 증언한 그런 내용이 바로 장한 10장입니다. 자,
문장이 길으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바로 비유 구문이죠. 비유한 구문, 비유. 즉 안연이 어떻게 비유 있느냐? 안연 우연나라에. 이건 뭐 감탄하다가 연연 거기 나오는데 요 우이자는 요즘은 잘 안 쓰는 자입니다. 고입니다. 그래서 안연은 아주 감탄해서 감동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겠느냐? 앙지 미고 찬지 미견. 우러러 본다 말이죠.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보면 볼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찬, 세코팅으로 쓰셨듯이 아주 파고들면 들수록 더 견고하고 첨지좌전.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앞에 있는 듯 하다가 호련히 뒤에 계시고, 이것은 바로 어떤 그 공자의 인품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자, 순수년, 선유인, 바가 이문하고 야가 이래라. 이게 바로 공자의 어떤 그 교육 방식이죠. 그래서 공자는 순수년이, 즉 천천히 차근차근 이런 얘기예요. 천천히 차근차근 사람을 깨워서, 사람을 유도해서 잘 유도해서 개발하고 발전하게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공자는 천천히 아주 차근차근 사람을 유도해서 개발을 시킨다. 그래서 바가이문, 나에게, 내가 무엇으로서, 문으로서, 학문으로서 나의 식견을 넓히고, 그리고 예로서, 약아이예, 예로서 나를 단속해 준다. 이게 바로 공자의 교육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음의 내용은 바로 학습자로서의 체험의 분석이죠. 즉, 욕파불능, 기갈오제, 욕파. 그만두고 싶으나 불능, 그만둘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오제, 나의 재능을 다 짜내어서 쫓아간다. 여유, 흡사 뭐 먹었다. 뭐 먹었더냐. 소립, 무엇이 우뚝 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이 탁이는 높이, 이런 얘기. 어떤 것이 높이 서 있는 서 있는 듯 하여, 즉, 선생님은 더욱 우뚝 높은 지표를 내세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록 그것을 쫓아가려고 욕심을 부려도, 쫓아가려 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뿐이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연은 우연나라, 우연은 탄식하다, 뭐 이런 얘기죠. 단활도
감탄하여 말하다, 감동하여 탄식하여 말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앙지는 바로 이 치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입니다. 선생님의 도. 선생님의 도를 우러러보면 볼수록 높고, 찬지, 그 선생님의 도를 아주 송곳으로, 아주 이것을 깊이 파봐도, 뚫고 들어가 보려고 해도, 그럴수록,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더욱더 견고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어떤 그 도덕이나 인격의 단단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첨지제전, 호련, 제후, 바라보다 첨, 바라볼 첨이죠. 문득 바라봐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있는 듯 하다가 호련히 문득 뒤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 학문을 따라잡았다 생각하는 순간 다시 이미 한 단계 공자님은 앞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은, 이 양반의 공자님의 교육 방식은 바로 공자님이 순수년 선유인, 바로 순수년은 차근차근, 쭈출순이죠. 쫓다. 즉 차근차근히 질서 있게, 다시 말해서 억지로 몰아치는 그런 게 아니죠. 차근차근 질서 있게 선유인, 유도함에 능하다. 사람을 유도하는데 능하다. 즉 강요 없는 점진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가 이문, 여기서 문은 바로 고전이나 역사나 또 시문, 지식 전반에 대한 그것을 나로 하여금 넓게 하고, 지식을 이렇게 넓혀주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지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가 이예, 그 다음에 약은 절제하는 것이죠. 규범화하시고 나를 절제시킨다. 무엇? 예로서, 즉 행의 규범으로서 나를 절제한다. 그러니까 행동 욕망의 그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식은 확장하고 예는 절제하는 어떤 그 균형을 이루는 이런 교육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 안연히 공자로부터 배운 그 학습자로서의 체험, 자기 체험이죠. 그것을 분석해 보면 욕파, 그만두려고, 욕심부리다, 그만두려고 한다. 뭘? 스스로 배우기를 그만두려고 해도, 이런 얘기죠. 너무나 어렵고 힘들니까 스스로 배우기를 그만두려고 해도 물론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문은 예적 관계가 아니죠. 그냥 내적 동기, 요구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갈 오제, 기는 이미 자기가 미리 서둘러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미리 서둘러서 다 한다, 다 할 까리죠. 다 한다. 뭘? 자기 재주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리 자기 재능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미 내 능력을 쏘아 붓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유, 소립, 탁기,
흡사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유소립은 세우는 바, 그러니까 궁극의 어떤 경지, 이것이 높다, 탁이 높다, 아주 우뚝하다, 세우는 그런 어떤 궁극의 경지가 아주 우뚝하다. 즉 선생님이 선생님이 세운 바, 선생님이 세운 이번 선생님이 공자가 세운 바 어떤 목표나 지표, 세운 것은 아무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표나 지표를 선생님이 세운 것이 무뚝 높고 또 높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표는 높아 보이지만 바로 도달이 불가하다,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욕종지, 비록 그것을 쫓아가려고 해도 그 목표에 이루려고 해도 유는 바로 어떤 좋은 방도,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길은 보이나 아직 다의 길은 아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현이 안현이 고백한 내용의 교육원리, 이걸 보면은 바로 순순이라는 것은 바로 단계성이죠. 아주 천천히 질서 있게. 선유는 자발성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박은 지적 확정을 의미하고, 욕파불능은 내적 동기를, 그리고 미유는 자기 한계를 인식하죠. 그 방도가 아직 높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문장이 어려우니까 마지막으로 의역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안현 위연 난활, 안현은 크게 감동하여 감동하여 말했다. 무엇을? 앙지비고 찬지비견, 즉 지는 도지요. 선생님의 사도를 우러러보면 볼수록 높고 미고 더욱 높고 찬지, 그러니까 앙지이고는 바로 도는 접근할수록 높아진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찬지 미견은 바로 송곳으로 어떤 물체를 파듯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바로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지는 바로 도덕이나 인격의 단단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첨지재전 홀언재후, 바라보면은 앞에 있는 듯 하다가 앞에 있는 듯 하다가 호련히 뒤에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는 바로 따라잡았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 한 단계 앞서 있다, 이런 얘기죠. 교육 방법에 있어서 부자 순수년하고 선유인하는 바로 선생님은, 공자님은 순수년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질서 있게 사람들을 유도하고 개발하심에, 즉 스스로 깨닫게 하기에 아주 능한 양반이죠. 그래서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고 강요 없는 점진적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바가 이문은 바로 학문으로 하여금, 즉 학문은 여기서
고전이나 역사나 시문, 즉 지식 전반을, 전반에 대한 나의 식견을 넓게 해주고, 이런 얘기죠. 인지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야가 이에는 예로서 행의 규범으로서 나의 언행을 약 단속해준다. 행동 욕망을 통제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적 확장과 절제의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안현이 학습자로서의 그 체험을 분석해 보면은 욕파불능, 즉 배우기를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 즉 학문을 예적 강요가 아니죠. 내적 동기로 작동이 돼서 기갈오제, 나도 모르게 오제 나의 재주를 다 짜내어서 배우려고 한다. 이미 내 능력을 다 쏘아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유 소립 타기. 그래서 마치 어떤 것이 닭이 높이 서 있듯이, 소립은 선생님이 세운 것이죠. 선생님이 세운 바 목표나 지표가 닭이 아주 높고 우뚝 서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 아주 높다. 그래서 자기는 도달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욕, 비록 쫓아가서 종지 그 목표에 이르려고 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길은 보이나 아직 나의 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안현이 말을 한 것입니다.